이현수 기자, 네. 지금 어떤 분위기인가요? 자유한국당 내부는. 오늘 연찬에 참석하는 의원들 사실 촉각은 모두 다 내일 있을 이재용 부회장 선고에 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제가 당내 분위기를 좀 들어봤는데 이재용 부회장의 유죄, 무죄 어떤 게 나올까 이런 전망이 좀 많이 엇갈린다고 합니다. 실제로 뭐 법조인 출신들도 꽤 많은데 법조인들이 법리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무죄 가능성도 있다 이런 사람도 있지만 이건 정치적으로 무죄가 나올 수가 없다라고 말하는 의원들도 있고요. 실제로 이런 전망이 엇갈리다 보니 정말 촉각에 곤두서 있다라는 반응도 나오고 또 동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부분 너무 빨리 꺼냈다. 내일 선고를 보고 꺼냈어도 되는데 너무 이른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오늘 연찬회에서 친박계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논의 자체를 반대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선고가 나온 다음에 이재용 부회장 또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나온 이후로 좀 미루자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자, 내일 선고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순희 변호사께 저희가 유죄냐 무죄냐 이걸 예측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고 저희도 그거를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인데 만약에 무죄가 선고가 된다면 지금 정치적으로 그걸 엮어서 생각하면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도 상당히 좀 바뀔 가능성도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재용 부회장의 무죄라면 뇌물의 무죄가 되는 거예요. 뇌물 공여를 안 했다는 그렇죠. 거죠. 그거는 달리 말하면 강요죄의 피해자라는 얘기인 거거든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서로 뭐 주고받거니 하는 뇌물이 아니라 하더라도 강요한 거는 맞는 거예요. 그거는. 그리고 이 포인트 중요한 점은 탄핵에 파면에 이르기까지의 그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에 충실하지 못했던 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였던 거, 그런 것들이 저는 그거 하나라도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이전에 이미 출당 얘기나 자진 탈당 얘기가 나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이 워낙 진영으로 많이 갈리면서 극단적인 대립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 우파 쪽에 그 목소리를 내던 분들이 더 목소리가 컸죠. 그러면서 그런 얘기가 뭐 또 조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얘기를 하지를 못했지만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는 거는 그 정도로도 이거는 거취의 얘기가 나와야 되는가, 거취를 좀 결정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던 거죠. 그런 거는. 그래서 저는 문제는 뭐 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무죄가 나왔을 때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그 항변 중에 나는 이런 한 장 받은 게 없다. 나는 사심 없이 국가를 위해서 내가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 두 재단을 내가 설립한 거다라는 것이 방법에 있어서 무리했지만 그것이 서로 그 뇌물죄가 성립이 안 될 때 무죄가 나왔을 때는 일면은 그런 박 전 대통령의 항변이 좀 진실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는 거죠. 그거는 지금 여전히 태극기 집회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정치적인 까지 이러면 이거 탄핵이 무효다. 그렇죠. 탄핵 결정이 무효다까지 그렇게 주장이 또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자,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도 굉장히 시끄러워질 것 같은데 어찌 됐건 간에 지금 온 나라의 관심은 내일 있을 재판에 좀 쏠려 있는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강병규 기자, 지금 법원 상황은 그래서 좀 어떻습니까? 법원 분위기 긴장감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기자들도 좀 그 긴장감 느껴질 정도인데 지금 화면 보시는 게 내일 이제 재판을 앞두고 있는 서울중앙지법입니다. 저렇게 파란색으로 다 이렇게 좀 쳐져서 못 들어가게 차단을 벌써부터 한 건가요? 저거는 사실 말씀드리면 대기줄입니다. 그런데 대기줄을 보통 안에 계단 앞에다가 두는데 이렇게 밖에다 빼놓은 거는 지금 다른 출구를 못 들어가게끔 다 폐쇄를 하고 저 한 곳 청산의 질서유지 협조 안내문이라는 안내문을 붙이고 이 한 곳만 들어갈 수 있게끔 해놨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 최근에 법정에서 소란 많이 피웠다 해서 감치 5일, 10일짜리 받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 5번 법정 출입구가 내일 재판 열리는 417호에 들어가는 입구인데요. 이렇게 통로 임시 폐쇄가 되어 있어서 최대한 소란을 방지하고자 이렇게 모든 통로들을 가이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렇게 통로를 막아두면 어디로 입장할 수 있는 겁니까? 아까 보셨듯이 이 밖에 아예 그러니까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들어가라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 외벽에 밖에 그 대기줄을 만들어서 좀 들어가게끔 조치를 취해놨고요. 자, 지금 보는 게 이제 오늘 상황입니다.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렇게 깃발을 흔들면서 내일 있을 이재용 부회장 재판을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무죄를 계속 기원을 하겠죠. 이렇게 성조기와 함께 나란히 흔들고 있는 모습인데 이에 대해서 맞불 집회를 지금 놓고 있습니다. 금속노조의 그 삼성전자 서비스 지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엄중 처벌하라 라고 이제 현수막을 들고 상당히
격하게 지금 이렇게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데 두 집단 간에 좀 충돌이 좀 걱정된다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뭐 출입 기자들 사이에서 지금 긴장감이 상당하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그 결심 공판 때 박영수 특검에게 물병을 던져서 네. 논란이 되기도 했고 그 박영수 특검이 이제 재판 끝나고 나오지 못할 정도로 그 친박계 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일부 지지자들이죠. 일부 지지자들이 밖에서 욕설을 하고 좀 격한 말들을 쏟아내서 실제로 좀 특검 쪽에서 긴장을 하고 있고 재판부 쪽에서도 상당히 긴장을 한 것 같습니다. 외부에 상대적으로 신뢰보다 좀 통제가 쉬운 외부에 이렇게 가이드를 쳐놓고 외부 입구를 통해서만 그 법정에 들어갈 수 있도록 했고 그리고 법정도 150석 규모인데 추첨은 한 30석 정도만 했거든요. 아마 그 법정 소란이나 질서 유지를 위해서 그렇게 한 게 아니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수희 변호사께 이걸로 한번 여쭤볼게요. 제 주변에서도 이걸 굉장히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던데요. 어찌됐건 간에 중요 사건 같은 경우 이제 대법원이 회의를 통해서 1심 선고도 TV 생중계를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는데 그 첫 번째 사건이 이재용 삼성 부회장 선고 사건이 되지 않겠느냐 예측을 했지만 어저께 법원이 생중계를 불허한다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불허 결정이 혹시 유무죄 판단과도 좀 연계되어 있는 거 아닐까라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들은 굉장히 촉각을 세우면서 그 결정을 기다렸을 거라고 보이는데 불허했다? 제가 만약 이재용 부회장의 변호인이라 그러면 이거 유죄 심증인가? 라고 도리어 걱정을 할 가능성이 높다. 저라면 그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공공의 이익보다는 돌이킬 수 없는 피고인들의 불이익이 더 크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무죄가 나온다라고 하면 무죄 선고를 한다고 하면은 그 모습이 외려 더 공개되는 게 나을 수 있잖아요. 이거 아주 단순하게 생각을 하면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부회장이고 만일 그 뇌물죄에 있어 유죄 선고를 받는 모습이 생중계가 된다면 이게 해외 외신에도 나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갖는 이미지 타격도 분명히 있는 거고 뭐 그런 것까지 감안한다면 불허했을 수도 있겠다. 그러면 앞서도 말씀드린 대로 제가 이재용 부회장 변호인이면 오늘 밤 잠이 안 올 것 같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저께 법원에서 공익보다는 피고인들의 손해가 더 크다 생중계했을 당시에 그러면 사실 공익을 생각해서 이렇게 한다면 이런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교훈적 효과보다는 도리어 이 사람들이 큰 잘못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공개돼야 되고 그런 장면이 또 수의를 입은 모습이 공개될 가능성 이런 것 때문에 무죄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TV 중계로 보여주는 게 위험해서도 그렇게 판단한 게 아니냐 이런 해석들도 나오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이재용 부회장은 한 번도 수의를 입고 나온 적은 없죠. 다 어쨌든 법정에 서는 모습이 불명예를 또 촉발시킬 수 있는 것도 아니냐 하는데 그 부분은 어찌됐건 간에 저희가 미리 예단할 수는 없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 내일 지켜보도록 하고요. 네, 이재용 삼성 부회장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를 하루 앞두고 삼성그룹보다 더 긴장감이 돌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자유한국당 얘기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와 이재용 부회장의 선고 결과가 무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끝장토록까지 벌어진 한국당의 복잡한 셈법, 이수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이현수 기자, 네. 지금 자유한국당 천안에서 1박 2일 연찬에 돌입했는데 지금 이 문제 거론되고 있습니까? 네, 지금 이제 조금 전부터 비공개 일정이 시작됐습니다. 류석춘 혁신위원장이 혁신위 업무 보고부터 시작해서 강의도 듣고 토론도 하는 자리인데요. 공식 안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출당 문제나 이런 인적 쇄신 문제가 올라가 있진 않지만 참석하는 의원들 그리고 원외위원장들 모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당연히 핵심 주제가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대선 패배 후에 새 지도부가 들어서고 나서 사실상 전 의원 그리고 전 원외위원장이 한 자리에 모이는 처음 있는 행사이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 당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오갈 텐데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는 게 현장 기자의 전언입니다. 특히 일단 본격적인 토론회는 조금 전 3시 반부터 비공개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당대표 홍준표 대표가 모두 발언부터 과감하게 의견을 내달라 이렇게 목소리를 냈다고 하는데요. 그 말부터 들어보시죠. 저희 자유한국당이 작년에 극심한 내분으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참으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자유한국당이 이제는 부활하기 시작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이야기하면 또 선관위에서 시비를 걸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만 어제 여론조사로는 20%가 넘었다.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주제 제한 없이 당을 어떻게 바꿨으면 좋겠다. 모든 의견을 좀 제시해 주셨습니다. 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의 인사말 얘기를 들어보면 지난 탄핵 과정을 거치면서 굉장히 당이 힘들었다. 그렇게 좀 목소리를 낮춰서 얘기하다가 주제에 제한 없이 토론을 벌이겠다. 굉장히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고요. 또 한 가지는 입고 있는 의상입니다. 저 자켓. 바로 토크 콘서트를 시작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꺼내 들을 때 입었던 자켓을 또 입고 나왔어요. 자, 오늘 안에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 결론 나올까요? 실제로 오늘 안에 결론이 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당내 의견을 좀 다 들어볼 수 있는 자리는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홍준표 대표가 류석춘 혁신위원장도 당대표가 좀 너무 빨리 제기했다라고 공개 발언을 했을 정도로 당내 교감 없이 사실 돌발 발언을 한 것이었거든요. 그동안 뭐 친박계 의원들 그리고 그 외의 의원들이 사실 침묵을 좀 지켜왔었는데 류여애 최고위원이나 김태흠 최고위원 정도만 공개 발언을 했었고 나머지 친박계, 뭐 범친박계 의원들이 사실 상당수 포진해 있는데 침묵을 지켜왔었는데 오늘 드디어 그들이 입을 열게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원론적인 토론까지 그리고 실질적인 토론까지 이루어지느냐에 따라서 뭐 이번 연찬회를 통해서 아예 결론은 못 내더라도 조금 당내에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윤곽은 좀 드러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저희 정치데스크가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박근혜 전 대통령 출당 문제를 두고서 이게 보수 정치권이 어떻게 정계 개편이 될까를 굉장히 유심히 관심 깊게 지켜보고 지금 며칠째 말씀을 드리는데요. 자, 이수희 변호사 보시기에 지금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와 꺼냈던 박 전 대통령 출당 카드 지난 대선에서는 어찌됐건 간에 친박 끌어안고 가겠다고 하더니 이번엔 내보내겠다고 합니다. 이게 시점이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내년 6월 지방선거밖에는 지금 관심이 없는 거죠. 홍준표 대표나 뭐 그거는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이나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서울시장 후보가 또 갈리고 뭐 많은 자치단체장들이 있죠. 이게 뭐 서울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열세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후보가 2명일 때와 1명일 때는 또 다른 거니까 네. 그럴 때는 한번 보수 유권자들의 힘을 결집시켜 볼 수 있는 또 그 모멘텀도 되고 그런 걸 이용하려면 그런 계기를 가져보려면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바른정당과 네. 자유한국당의 어떤 형태로든 여하튼 후보를 하나를 내는 상황이 돼야 된다. 그러려면 전제 조건은 박 전 대통령의 거취 문제가 있고 그리고 친박계 뭐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이 친박계의 공천을 받았기 때문에 뭐 그때 당시 청와대 오더가 없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뭐 그렇게 공천을 받았다고 해서 자유한국당의 생리상 그럼 그게 그대로 가느냐 그거는 아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모든 그 친박계에서 공천을 받은 사람 의원들을 다 친박계라고 해서 청산 대상이 아닌 그렇죠. 거고 예. 지금 말하는 건 8인방 정도의 얘기인 거거든요. 뭐 이름 거명하면 누구나 다 알만한 그 사람들은 이 선으로 물러나야 되는 거 아니냐. 뭐 그 사람들조차 뭐 탈당이나 출당 조치가 아니라 그냥 뭐 정치하지 않겠다라는 그 정도 얘기가 나와도 홍준표 대표 입장에서는 성공한 거고 그러면 바른정당에게 이 정도 카페 깔아줬으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네. 얘기를 할 만한 거죠. 자, 강명 기자 지금 이수희 변호사가 관측하기에는 바른정당이 어찌됐건 간에 들어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주려는 게 홍준표 대표의 목표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하는데 바른정당도 그런 걸 바라고 있을까요? 자, 우선 홍준표 대표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대해서 상당히 자신 있는 듯한 발언을 했었습니다. 어떤 발언이냐면요. 결국은 바른정당 우리가 흡수할 테니까 2030 세대의 지지를 바른정당이 많이 받는 건 우리에게 나쁜 거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 2030이 어떻게 보면 당의 통합의 교두보가 될 수도 있고 상당히 지금 자유한국당의 약점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세대인데
뭐 일단 홍준표 대표 가장 시급한 것은 2030 그리고 청년들의 지지를 받는 거 아닌가 이런 관측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홍준표 대표 하면은 예전에 그 롤모델론 있죠. 대선 후보 시절에 흑수저라고. 이제 본인은 흑수저에서도 이제 이렇게 개천에서 용났다, 성공했다라면서 내가 네 롤모델이다라고 이제 반말로 SNS에 적는 바람에 오히려 더 논란을 좀 키웠던 부분이 있었고요. 최근에는 토크 콘서트를 하면서 전국을 돌고 있는데 홍준표 대표가 한 청년에게 굴욕을 당한 영상이 또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정치를 하고 싶다는 청년에게 우리 당에 들어오라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청년이 바른정당을 택한 겁니다. 상당히 민망했을 것 같은데요. 화면 보시죠.